선거 시즌이 되면 한의원 앞이 되게 시끄러워집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매일 반복되는 선거 홍보용 노래를 틀어놓거든요. 그만큼 한의원 몫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걸 듣고 있으면 괜시리 그 후보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도 신고를 하면 특정 데시벨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만 듣고 실제로 출동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선거 유세 기간에는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선거 시즌이니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지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야당, 여당의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야당, 여당의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나머지 당들이 야당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성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인데요. 이것은 또 쉽게 큰 그림으로 큰 정보와 작은 정보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세금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매치기를 빨리 해서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인가? 아니면 마라도나가 손을 써서 골을 넣은 게 보이지 않는 손인가? 라고 하겠지만 경제적 용어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팔려고 커피를 10,000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10,000원 너무 비싼데? 그래서 제가 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내놨더니 그제서야 소비자들이 커피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야, 너 커피 팔아? 그럼 5,000원에 팔아.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도 시장 알아서 스스로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나 판매자가 만족하는 그 가격대에 이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안 됩니다. 시장에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존 메이너스 케인스라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댐을 짓기로 하고 그 댐을 지으려면 또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밥 먹어야 되니까 근처 식당도 활성화되고, 또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은 걸로 옷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니까 시장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것이 바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은 세금과 큰 정부, 작은 정부로 설명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세금 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수는 작은 정부, 그리고 세금 감면을 지향합니다. 야, 기업도 먹고 살아야지. 돈 일하는 만큼 돈 벌게 해야지 신나서 더 일하지 않겠느냐. 근데 일하는 만큼 또 세금으로 나가면 그만큼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또 노동자 고용하는 것도 많이 감소될 거고, 일해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나 열심히 일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에도 밀려나가고, 그러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방해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다라고 이제 슬로건을 세우는 게 보수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그리고 세금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기업들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세금은 또 좋은 데 쓰고,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북한은 금지르고 있으니까 북한에 또 쌀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데 쓰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 입장에서는 성장보다는 입이 번걸스 가지고 분배에 초점을 더 많이 두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사이 아주 핫해진 부동산을 이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올라간 게 무엇이 있나요? 종부세, 보유세, 뭐 양도세 등등 세금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번 정권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진보 쪽이죠. 그래서 진보는 세금을 증세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감면한다고 했나요? 증세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당에서는 세금 감면과 또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아서 너네들 알아서 아파트 사고 팔아라. 가격이 어떻게 되든 세금 깎아줄 테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진보라고 주장하는 당에서는 세금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아파트 너 살지도 않으면서 2채 이상이나 가지고 있어? 그럼 먹고 살만하다는 거네? 그러면 세금 더 내야지. 세금 더 내서 불우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진보의 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무상급식을 찬송하는 쪽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죠. 무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외치는 정치인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쓰지 않는 이상은 세금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메꾸려면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니까 세금 증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진보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거고 보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간단하게 세금과 큰 정부, 작은 정부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판단하고 또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면 보수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류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20대 이상인 분들이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사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자기 힘만 빠질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투표하면 되는 거고 틀리다고 하는 거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대선이 다가오는데 좋은 선택해서 또 좋은 5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